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시간 캠프 대 캠프 시작합니다. 네,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늘 계속 언론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언급해서 파장이 되고 있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하루 종일 말이 조금씩 바뀐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과의 표현을 안 했다가 수위를 좀 낮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하지만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오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그 수위의 발언을 해서 이게 도대체 사과인지 아닌지 그렇게 비판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의 어제 TV 토론 내용 중에서 이 발언은 왜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아마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 나오는 그 발언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그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어제 이준석 후보의 이 소위 젓가락 발언을 가지고 매우 여성 혐오적이다, 폭력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에서 줄탈당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보였던 모습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비판이 이어지니까 마지못해서 사과한다. 불편을 이걸 받았을 국민들께는 뭐 죄송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사과의 내용도 없었고요. 우리가 사과의 ABCD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과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었고 그러면서 또 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검증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방식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적절한 방식과 적절한 그 비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원색적인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그것을 듣는 많은 분들이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사과와 반성은 분명히 별도로 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과는 오늘 그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혀 사과다운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인가요? 뭐 개사과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시즌 2가 아니었는가. 사과라는 것은 본인이 일단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서 하는 그냥 제가 뭐 들었던 분들 중에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을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예.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전에 이준석 후보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더라고요. 내 앞에 있었으면 혼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부분이지만 언급이지만 그 댓글을 처음에 썼던 그 사람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 이제 보고 왔는데 네. 이 건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해당된 이제 아들 이제 성적 수치심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 벌금 확정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 이제 뭐 아들 건에 관련돼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뭐 챌린지 같은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그 댓글과는 다른 사안이었다는 네, 다른 거죠? 사안으로 어제 사안이. 500만 원 확정이 됐다라는 예. 언론 보도를 방금 전에 접하고 저는 왔었는데 네. 이것과 관계없이 또 이제 다른 건으로 그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뭐 선거 뭐 동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됐던 도구를 가지고 챌린지했던 것이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과거 발언하고 연계돼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이걸 검증하겠다 해서 들고 나왔는데
요거를 갖다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전달법 표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솔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관련되어 있던 피해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 이런 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로서 이제 그 공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예. 분명히 이거에 대한 이제 원인이 이제 어쨌든 민주당 내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검증하고 내용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양쪽이 다 사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지금 어차피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끝났잖아요. 네. 이제 공표 못 하는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고 봅니다. 어떤 근데 식으로일까요? 이 표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되었던 부분,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발언하면서 부적절한 것을 한 부분, 양쪽이 다 전부 다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인권과 그리고 이제 그 발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 그것들이 양쪽에서 다 정제되지 못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표심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5일 종료된 재외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79.5%를 기록했습니다. 재외 국민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간절함과 열망이 바다 건너 이곳 대한민국까지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냅시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최근 사전투표에 지지층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겠습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점점 사전투표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는데 아마 그만큼 이제 그 투표 본일 당선 그 본일보다는 사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전 투표가 금, 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주말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거 주중에 이루어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다른 투표 선거에서처럼 사전 투표율이 좀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주중에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쉬는 시간에 본인들이 좀 이용해서 점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아니면 이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밖에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퇴근 후에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 과거에 있었던 다른 선거들처럼 사전 투표율이 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이제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투표율은 전체적인 투표율은 좀 올라갔던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사전 투표가 뭐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표율의 한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까지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 투표가 주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리 이 비세혁명에 의한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를 못한다면은 6월 3일 본투표에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에 대한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어느 당에 유리한 건 떠나서 어쨌든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사전 투표 폐지 공약을 했었잖아요. 이에 대한 철회를 하고 이제 지지층 동참을 호소하는 건데 이에 대한 메시지의 변화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음모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사전투표 관리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투표보다 더 길게 배정되어 있는 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투표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폐지한다, 제도를 정비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차원에서 잘 감시하고 그리고 절차가 잘 지켜줄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내일 바로 이제 인천 이제 계양에 가가지고 예. 제일 먼저 이제 자기가 투표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당원들도 투표를 하시고 지지자분들도 투표하셔라. 그 대신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했던 것이지 뭐 이게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대선 후보 경선 수락 연설 때 후보자 확정되고 나서 그때 바로 첫 번째 했던 게 사전 투표 없애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지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마음이? 그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예,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갖다 지금 어떻게 폐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전 투표 기간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자신의 소중한 표를 갖다 낭비하는 그리고 기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관리 감독을 당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차원에서 그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던지신 거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사전 투표 관련해 가지고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소쿠리에 남아 가지고 뭐 이렇게 예, 날랐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제도적 정비가 도저히 될 수 없다라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폐지까지도 얘기한 거지만 예. 이 사전 투표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제도적 정비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사전 네. 투표 하실 겁니까? 예, 전합니다. 아, 네. 내일 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전 투표 하세요? 예, 저도 내일 할 계획이고요. 네. 일단 김문수 후보께서 사전 투표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거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동안 김문수 후보께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들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을 몇 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문수 후보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 사전 선거에서의 그 투표 조작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인정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전 투표에 많은 뭐 각 당에서 뭐 저희도 참여를 할 것이고 예. 또 각 당의 후보들께서도 내일 다 참여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이준석 후보는 동탄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대대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인천의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뭐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앞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많이 주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6일간의 시간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겠지만 6일간의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상승세는 이어져 갈 것이다. 지금 대변인도 인천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인천 계양이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인천에 공을 좀 들이는 모습이 윤상현 의원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연입한 거잖아요. 왜 인천을 지금 이렇게 인천에서 투표를 후보는 하고 왜 인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인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6.25 전쟁에 이제 반전을 꾀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갖다 우리가 수호했던 이제 반전의 기기가 됐던 곳이 인천이다. 예.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인천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인천에서도 이제 일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양 근처에 있으니 계양으로 가서 하자. 거기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안방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반전에 이제 예. 우리가 싹을 만들어 보자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우리 당내에서는 실제로 이제 인천에 있는 당협이라던가 이제 지지자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아주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 야 우리가 인천이 이제 이번 선거의 반전의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하고 유쾌한 선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게 본진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안방 털러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시도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의 그 지금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지금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데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뭐 국민들의 평가에 맡겨두기로 하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일 신촌에서 사전 예. 투표를 합니다. 왜 신촌이에요? 신촌은 이제 젊음의 거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내일 또 투표를 그 대학생들하고 해서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하실 생각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이 지난 12.3 비상겸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고 또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이 응원봉을 함께 들어줬던 분들이 이 청년 세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국가의 미래 세대이기도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실패했던 절망적이었던 과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미래로 나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청년들이 어느 부분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뭐 전 자명하다고 보고 예. 그분들과 함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선거 취지가 참여에 대한 캠페인의 취지가 잘 반영되는 그런 투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 동탄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네, 예. 자, 사전 투표 전에 각 후보들의 행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부권에서 유세와 함께 또 경제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또 소통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구, 부산 등 보수 텃밭을 다시 찾았고 이준석 후보는 직장인 밀집 지역인 강남, 여의도에서 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직전에 찾은 지역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의 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뭐 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올해 KDI에서 전망치가 나온 거 보면은 0%대 0.8% 뭐 이 정도의 0%대 성장이 예측이 되는데 예. 지금 우리 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의 실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우리의 또 많은 서민들이 좀 그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의 박봉의 월급을 가지고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어떤 뭐 주식 아니면 뭐 코인 뭐 이런 정도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분들의 애환을 듣고 또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서 이 경제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하는 이 층들께서는 분명히 내일 또 모레 사전 투표에 응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각 후보들이 정말 실제로 효과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역 일정들 중심으로 촘촘하게 짰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로서의 역할이고 이제 주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군중 속에서 나옵니다. 군중 속에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서 국민이 나를 지켜주고 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국민이 나의 방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예. 이렇게 바닥 민심을 직접 청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과 이제 수도권 그리고 충청 지역으로 그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 여기서 이제 예전 지지율 회복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진심을 전달한다면 전체적인 판세를 우리가 이제 반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좀 공을 들이고 많이 가시는 겁니다. 6월 3일 본 투표일 당일에 그 투표용지는 인쇄가 끝나서 지금 단일화를 해도 그 후보를 뺄 수가 없지만 내일 사전 투표는 직전까지 단일화가 되면 인쇄를 사전 투표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말고 사전 투표 전에 단일화 가능성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다 가능성이야 뭐 여전히 남아 있겠죠. 예. 그러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내일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시간은 한 11시간이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뭐 단일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까지 진행된 표가 있는데요. 상황은 예. 또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이 정치 또는 선거 이런 것들이 뭐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제안하거나 또는 총리를 제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본다면 예. 더 큰 제안이 가지 않는 한 이준석 후보가 사실 완주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예. 오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경고 한 2자리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이라면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는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소위 10%냐 15%냐 이 차이는 5% 차이지만 이 결과는 엄청나게 그렇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15%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비록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보수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볼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기할 정도의 다른 큰 어떤 그 제한이 있지 예. 않는다면 이준석 후보는 완주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단일화를 이제 거의 국민의힘도 거의 포기 수순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아,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않고요. 예. 예. 그 이제 정치라는 게 원래 이제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11시간이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예. 그 지금 같은 선거에서는 이제 하루가 열흘과 같기 때문에 11시간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정치적 반전의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은 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냐 이 말이죠. 이준석 현실적으로 후보의 태도도 그렇고.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도에서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새미래 민주당이 다 같이 결합을 하게 됐거든요. 예. 중도라는 이제 깃발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혼란스러웠다고 밖에서 이제 말했던 이제 뭐 한덕수, 한동훈 이 두 분이 전부 다 합류하면서 실제로 이제 개혁의 깃발을 이제 들게 됐고 이준석 후보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 그리고 시대적 과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뭐 자리를 뭐 제한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 정치인 거고요. 시대적 소명이라는 가운데 있어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결단만 남아 있는 것이고 예.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은 그래서 충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예. 마지막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이준석 후보하고 대화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다시 이준석 후보랑 만날 계획이 있냐 했을 때는 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11시간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접촉은 하고 시도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기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실망을 드렸다는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막판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선거 막판에 좀 구심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한덕수 후보를 도와주셨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 선대위에 와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이정현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대위원장으로도 참여하고 계시고 실제로 결합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한덕수 후보가 이제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자기가 어떠한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전격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글을 올렸고 당연히 이제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김문수
김문수 후보로 귀결이 되고 이제 단합이 될 것이고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메시지가 좀 지지층에게 얼마나 좀 호소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에게는 호소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어느 정도의 결집이 끝나 있는 상황일 것이고 예. 문제는 한덕수 전 총리를 통해서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12시간 가까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까지 내렸죠. 한덕수 전 총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신분은 뭡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많은 말들, 특히 당시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까지의 국무회의를 진행했던 과정들, 여기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그 지금 이 CCTV라든가 이런 것과 다른 소위 거짓말 그리고 국회나 이런 데에서 증언했던 것들이 위증이라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했다라는 혐의들이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중도층에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논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들이 이 지금 선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번 6.3 대선이 왜 생겼는가? 이번 6.3 대선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 위헌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치러지게 된 선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내일이 선거인데 공개한 게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양당이 공약집을 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약집이 자체가 좀 늦게 나온 건 맞나요? 사실 공약집을 조금 더 일찍 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조금 더 안내를 내실 있게 또 저희가 공약 하나하나가 빈 약속이 아니라 책임 있는 약속을 다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공약집과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의 SNS든 아니면 기자회견이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공약집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미 그 유권자들께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로 책이 나와 이 공약집이라는 것이 오늘 나왔다라는 것이지 실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던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미 어떤 유세 과정이나 기자회견이나 또는 지난번에 선관위에 제출했던 10대 공약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이미 언급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검찰개혁 완성, 사법개혁 완수, 뭐 대법관 증원 등이 골자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 우려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 행정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사법도 다 장악할 거 아니냐, 총통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늦게 출발했잖아요. 늦게 예. 출발했는데 이제 공약집을 먼저 저희가 낸 이유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TV 토론, 이제 방송 토론이죠.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을 앞두고 이제 국민들께 소상히 이제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약집이라는 게 예. 최종적인 공약의 완성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좀 이제 빨리 낸 부분이 있고 언제 냈어요?
김문수 후보는? 저희는 한 3일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 예. 이제 이걸 갖다 검증할 시간이 실제로 부족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정치라는 것은 이제 말보다는 이제 행동이 이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표현이 되더라도 행동이 거칠면 그건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뭐 사법개혁, 뭐 대법관 증원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대법원장을 갖다가 뭐 탄핵을 하니 특검을 하니 청문회를 하니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문 들고 그리고 수사기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겠다 이러고 행정부 인사들 줄 탄핵했거든요. 그리고 예. 거의 대부분이 탄핵이 이제 거의 다 기각되거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다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삼권을 갖다가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그래서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삼권 장악이다. 자칫하면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러다 괴물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표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말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론 듣고 여론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국민들께서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법관의 숫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 이 사건들이 너무 오랫동안 심지어는 뭐 수년에 네. 걸쳐서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서비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되게 오랫동안 그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2010년도에도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그때 당시에도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이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맡고 있는 업무의 양이 너무나 과중하다. 이런 예. 부분들은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반발을 많이 하셔서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법관의 이 증원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더 이상 그 논란 삼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 과제라 가져가겠다라는 예.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약집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느냐. 정확한 표현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는 것 중에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딱 5글자 들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이 공약집에서조차도 언급을 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 물론 추진할 때 일방적인 추진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국회 내에 있는 여러 1당, 2당, 3당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들을 또 하실 수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명확하게 좀 일단 이 중장기 과제이지만 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도 그 추진에 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2%, 김문수 후보는 36.8%, 이준석 후보는 10.3%였습니다. 그리고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일까지 엿새 남았습니다. 현 지형 바뀔 수 있을까요? 대선일까지 엿새나 남은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시간은 뭐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거하고 이제 오늘 여러 여론조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조사하고는 이거 다 읽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오차 범위 내 그리고 실제로 거의 붙어 있는 이런 조사들이 실제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보면은 샘플 숫자 그리고 시점 요거에 따라서 너무나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김문수 후보의 분명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요동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는 이제 저희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 이제 선대위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분명히 따라잡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상승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사전 투표부터 해서 분명한 이제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나는 그날까지 바닥에 가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 직접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하고 설득하다 보면 그 진정성이 반영이 돼서 결국엔 저희가 이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여론 흐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남은 변수로는 좀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의 흐름, 추이 이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이번 그 대선을 통해서 내란이라는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 종식시키고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들이 있으시고, 그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좀 많은 유권자들께서 지지를 표명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일단 의미 부여를 해보고요. 예. 특히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딱 그 지금 이제 오늘 거의 해가 저물었기 예. 때문에 이제 한 5일 정도 남는다라고 본다면 이 5일 동안의 국면 속에서 큰 이 이슈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돌발 변수들이라는 것이 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금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 한 분 한 분, 국민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감을 좀 갖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남아있는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예. 이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도 더 좀 겸손하게 더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들을 좀 가지고 가겠다, 이런 또 각오의 말씀들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 대 캠프 조용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